아무리 울어봐도 친구가 없네. B급 감성 까칠한 토크쇼 까톡. 오늘도 이제 목요일에 또 이제 개인물 탐구 시간인데 요즘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정당이 있어요. 네. 그냥 가만히 포옹하고 있는 정당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정당이 있는데 정말 이 정당 요즘에 문제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이제 자기들은 이제 구구 세력이 아니다. 구구 세력과 뭐 광장에 있는 세력들은 이제 구구 세력이고 자기들은 그 세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이제 선을 긋는 이제 발언을 했던 그 정당이 있다. 그래서 이제 수상한 미통당이라는 이제 주제로 한번 토크를 해볼 건데요. 이 정당이 진짜 이상한 게 지난번에 이제 8.15 집회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물론 그때 정강원 목사가 어떤 행동했던 부분은 좀 잘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도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됐다고 하는 것도 그 좌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프레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 해운대에도 어마어마한 인파가 갔고 강화문에도 좀 많은 인파가 가긴 했어요. 근데 거기가 주범이라고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극우 세력과는 이제 선을 긋겠다. 본인들은 선을 긋기만 하지 선을 만들지 못해요. 그 선은 착할 선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한 부분이 극우 세력이란 거는 약간 민족주의적이고 KKK 뭐 스킨헤드족 같은 그런 게 극우 세력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극우의 기본적인 부분은 외국인의 배척적이고 민족주의적을 강조하고 그래서 사실 한국의 극우는 저기 주사파야. 오히려 그 두 가지 효과가 우리 민족 반미, 반제, 만일 주사파야. 그리고 폭력적이고 폭력적이고 한국의 극우는 주사파가 나는 극우라고 봐요. 근데 저것들은 극우가 아니고 진보라고 사기를 치고 있고. 근데 미통당이 뭐 저거가 어디로 가든가는 그건 저거 할 바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귀말배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극우하고 거리를 두고 중도를 가고 좌파의 호남에 여러 가지 가치를 차용하고. 근데 귀말배는 기존에 보수한테 눈금만큼이라도 원래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었죠. 자, 전력을 한번 봅시다. 박정희 때 자기 부인의 그 삼촌이 청와대 김정년 비서실장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이제 김병로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 판사하시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유학 갔다 와가 서강대 교수 자리 잡으면서 책은 거의 안 쓰고 학술 서적은 거의 없다고 한 건 있다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일찌감치 청와대 떠나들면서 자기 이제 저 삼촌 통해서 존재감을 이렇게 저렇게 알렸지. 공식적으로는 뭐 특별한 타이틀을 받지 않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저기 전두환이 됐을 때 이충구 씨를 시켜서 이제 국보위에 데리고 오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복지가 그래서 국보위 위원을 했어요. 나는 국보위 위원도 아니고 전문위원회는 우리 대학교의 교수를 국보위 참가자라고 쫓아냈어. 몇 년을 싸웠어. 지금 생각하면 존나게 미안해요. 서울대에서 어떻게 국보위 갔다 온 사람이 교수하냐. 나는 못 배우겠다. 그렇지. 근데 아니 뭐 위원도 아니고 전문위원도 아니고 뭐 국보위 위원이겠어요. 근데 당시에 사실은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어쨌든 전두환 노태우를 요즘 너무 추앙하는데 설사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뭐 경제가 안정되고 이랬다 하더라도 거기 그 당시에 난 그 사람들이 1.2.11을 일으키고 뭐 저기 전두환이가 국보위를 만들고 그런 게 별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식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위원으로서 국보위 체제, 그러니까 임시 과도 체제지. 전두환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정부가 해산되다시피 해서 그걸 대신한
거기 들어가서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진작 그것만으로도 정치 승명이 노태우 정권 끝났을 때 그만둬야 돼. 근데 노태우 때 이 사람이 뭐였어요? 거기 복지부 장관하고 네. 그다음 청와대 경제수석했잖아요. 네, 네. 그 노태우 정권의 또 핵심이어서. 네. 그러다가 이제 DJ나 YS가 싫었지. 그래서 YS 때 배척되겠지. 깜빡 네, 맞아요. YS가 YS 대판한테 때 깜빡 깜빡 보낼 매딘 중에 한 명이지. 네, 네. 왜 대선 나가겠다고 그때 좀 설쳤거든. 근데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전국구만 5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비례대표. 근데 네. 그때 유일하게 이해찬이하고 관악에 한 번 났었다가 선거하면 떨어졌지. 노태우 때 지역구. 네. 그래서 YS가 싫어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DJ 쪽에 뭐 호남이고 하니까 고향이 그쪽에 서를 갔는데 DJ도 이 양반 안 썼어 전혀. 그래서 DJ 때도 이 사람 쩔떡 굽는 거예요. 네. 신뢰는 못 얻어. 그러다가 이제 DJ 당이 DJ 끝나고 노무현이 만들었을 때 안 네. 따라가고 열린우리당 남은 게 그때 새천년 민주당 네, 조그맣게 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비례대표로 집어넣었지.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했는데 네, 네. 나중에 그 당에서는 대선 후보로 이인재를 했어요. 김민석이 이인재가 둘이 싸우고. 그때 안도고 정동영이 네. 그러니까 노무현이 싫다고 다 뛰쳐나갔다가 막 방황하다가 선거 앞두고 네. 저기 뭐 이해찬이 네. 뭐 한명숙이 경선해갖고 네. 유시민이 바람 잡았지만 정동영이를 후보로 정했잖아요. 네, 네, 대통령 네. 민주시장. 예. 그 요당에 있으면서 정동영이를 지지해. 민주당에서 비례대표였으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뭐. 탈당하고 가야지. 네. 탈당하고 국회의원 내려놓고 가야지. 네. 그럼 그게 좀 이상하잖아. 이상하죠.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임기였는데 네, 네. 그때 또 박근혜를 좀 사귀었다는 거예요. 또. 완벽하네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박 때는 뭐 오래가리겠지. 네. 그러다가 또 이게 박근혜 정권이 들었으니까 거기에 또 끌어냈잖아요. 네, 네. 비상대책. 그래가지고 이제 2012년에 박근혜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네. 부위원장 격을 했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이제 한 게 그 뭐 국민행복위원회인가 네, 네. 위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또 박이 되고 나서 이제 팽당했어요. 네. 이제 네. 그러니까 뭐 그립이 강하니까 박하고 안 맞지. 그렇죠. 계속 삐걱거렸잖아요. 네. 그러다가는 이제 또 그 문가리가 이제 대선 재수할 때 당 대표를 했잖아. 네. 2015. 네. 그랬는데 박지원이를 막 억지로 끌어내리고 따먹은 거지 대표 자리를. 예. 실제 투표에서 얻은 표는 박지원이가 많았어요. 이런 사표가 문가리가 많았지. 예. 그러니까 하다가 안철수도 나가고 뭐 박도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 당이 깨지게 생겼지. 그래서 2016년 총선 앞두고 문가리가 뒤로 물러서면서 비밀을 뗐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앉혀가 한석을 더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이 죽게 되는 계기가 됐지 그게. 네, 그렇죠. 맞아요. 결과적으로. 자 그러다가 이제 또 문가리가 이제 뭐요? 대통령도 되기 전에 또 김은 그 당에서 또 탈당을 해요.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하나 하다가 탈당해가 국회의원을 예, 그만두죠. 예. 2017년 5월 대선에는 4월 30일 날 김이 안철수하고 합의문을 발표해. 네. 합의문이 뭔 줄 알아요? 권력 분점이야. 안이 되면 개헌하고 이원집정제로 임기도 좀 줄이고 네. 그리고 조각권은 김이 가지고 네. 뭐 이런 거를 또 발표해요. 네. 안이 뭐 떨어졌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도 떨어지고 홍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는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쪽에서 이제 실패했지. 네. 그러고는 또 있다가 이번에 이제 황교안이가 오고 하면서 대선 총선 앞두고 또 2주 전에 왔잖아요. 맞아요. 와서는 계속 거절하다가 됐잖아. 그리고는 황이 물러가기 전날 물러가는 날 김하고 통화하고 다음은 당신이 하시오 해갖고 왔다는 거죠. 그 너무 자연스럽게 또 김을 받아들였어요. 네, 맞아요. 자 이때까지 행보가 한번 봐요. 나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한 번도 그쪽에 안 갔어. 네. 노가 되고 난 뒤에 내가 잘하는 정치인 한 명이 노하고 잘하는데 화해시켜주겠다. 그래서 가서 미안하다 하고 그래서 정치를 계속해라 내가 거부해서 야인으로 떠돌더라도 굶어 죽겠자. 그러니까
풀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내가 정치 야인으로 떠돌았지만 네. 안 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난 미통당이 2012년에 공천 나와도 거부했어요. 서울에서. 또 서울에서 나왔어요. 네. 성명을 발표하고 안 해서. 네. 왜?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1, 2당에서 그때는 집권당인데 공천 나왔는데 안 한다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라보면서 나 저 사람 잘 알아요. 네. 잘 알아. 네. 사무실도 여러 번 갔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나를 불러서 뭐 이야기도 좀 하자 하고.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민통당을 맡으면서 정말로 저 사람이 경제민주화라는 컨텐츠가 있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포 15조 내용이나 아니면 국가적 주택 공급이나 이런 걸 말해야지. 국민이 뭐 기본소득 이건 말짱 거짓말이고 쇼잖아. 그냥 그런 뿐이야. 자, 그 외에 그 당에 10개쯤 되는 그 주요 정책 발표한 내용에 보면 어디 상식적인 게 하나 있어요. 입시 제도를 전부 시험으로 간다가 아니라 입시 부정을 강력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통당을 사고한칙에 끌고 가면 문가리가 망하면서 미통당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사람들은 항상 대안이라는데 현실적으로 집착한다. 이 보수판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얼마 전에 뭐 역전했니 했지만 지금 오늘 보니까 또 뭐 지금 11.7% 차이 났다고 많이 떨어졌죠. 장난이야. 붙었다. 왜냐면 붙었다 해야 김영감이 더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벌렸다라는 건 뭔가 이제 필요 없어진 거야. 문가리가 내리갈 때 붙었다고. 공격 안 하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그러니까 문가리가 이제 또 살아나니까 필요 없으니까 또 니는 내리가라. 그걸 가만히 있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은 걸 봐. 한마디로 공수처를 민변 출장소로 만드는데 가만히 있잖아. 맞아요. 판도 안 하잖아. 아무 말도 안 하죠. 17개 상임위원회를 독차지해도 가만히 있죠. 모든 법을 그냥 부동산법이고 통과시켜도 그냥 뭐 항의하는 척 하다가 표결하려면 잠깐 우리는 나가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고는 전화 걸어가 다음 날은 몇 시에 하니? 이러잖아. 그것도 가만히 있어요. 문가리가 추경하겠다면 전부 협조해줘. 문가리가 뭐 청문회 하겠다면 더 먼저 하자고 청문회를 뭐 조지지도 않아. 그냥 적당히 쇼하고 말아. 맞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렇게 가만히 협조해주는 사람이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보니까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저거는 뭔가 하면 야당이 기본적으로 이건 세팅이 잘못되고 이건 또라이들이다. 야당을 개혁하겠다 말을 하면서 야당을 가만히 있는 쪽으로 갖고 가는 거야. 보수에서 빼가지고 수골들 이러면서 강경 우파들을 제거하는 거야. 이 강경 우파는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박근혜 복수하겠다. 또 문가리 깜빵 보내겠다. 그렇죠. 자, 문가리는 이쪽이 제일 걱정이지. 보수가 이쪽에 휘둘리다가 자기하고 딜 안 치고 견도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는 문가리가 나중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코너에 몰리면 이제 저거 깜빵 보내자고 검찰하고 수사해라 하고 이런 거를 해서 문가리를 죽일까 봐. 문이 제일 신경 쓰이는 거는 사실은 이 강경 보수라는 것들을 제거해라. 제거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이제 8.15가 제거하는 기회가 됐지. 그러니까. 전방위로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미통당은 손 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기로는 무슨 뭐 홍석현 씨 하는 여시제 뭐 거기에 김종인이 가깝다. 그리고 또 거기에 뭐 김종인만 가까운 게 아니라 뭐 황도 거기에 멀지 않다. 관계가. 그래서 사실은 이 직접 그렇게 컨트롤 하려면 불편할 게 많잖아. 남문도 있고. 그럼 여시제라는 게 가운데서가 여야가 없이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나경원이도 그 멤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황, 뭐 김. 자, 황이 미통당으로 왔을 때 어떻게 미통당이 저기 당시 박바들이나 다 이런 사람들은 황을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장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그것도 완전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게 상식적이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획을 했죠. 제일 돈 많이 드는 게 대표 선거야. 전당대회. 전국에 각 지역구를 다 작업을 해야 돼요. 당원들. 근데 그게 황이 지돈 쓰고 나와서 저래다 했겠나?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보면 황이 마지막에 누가 봐도 황은 선거 끝난 다음 날이나 그날 저녁에 집에 갈 거라고 예측했잖아요. 네, 그렇죠. 교묘하게 김종인을 보름짜리로 딱 넣어 중간에 일종의 달리기 하다가 네. 바통 터치 딱 받. 네. 그거는 또 김종인이가 무리한 요구를 해야 돼. 내년 4월까지고 어쩌고. 그런데 결국은 다 들어줬잖아. 네. 자 지금 보면 친이는 밖에서 다 내통하고 있는 것 같아. 네. 내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왜 박은 깜빵에 있는데 이명박은 밖에 밖에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명박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들요? 조호영, 네. 박형준, 김무성, 네. 뭐 이석연부터 시작해서 김영호 뭐다 김영호 맞다. 네, 다 맞다. 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친이와 친문의 거대한 딜 그리고 그 거강꾼으로서의 일시적 역할 그리고 거기에 대리인으로서 자 시간 끄는 타임킬러로는 황교안 적당히 대선. 네. 그거 이제 역할을 마치고 가면 그 다음에는 할배. 뭐 좀 가능해요? 네. 와. 그러니까 지금 미통당의 어떻게 보면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김근식, 뭐 그리고 하태경도 원래는 사실은 좀 세력이 약했던 사람 맞죠. 그리고 네. 이준석, 이준석도 옛날에 비대위원 같이 했던 사람 아니니까 김종인 비대 그렇죠. 부위원장 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외곽 지역에서는요. 요즘에 제일 언론 플레이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진중권. 진중권이 아예 이제 뭐 그 홍준표 의원한테 아예 훈계를 하면서 복당 불허해야 된다. 이렇게 아예 그냥 메시지를 자기가 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아 이게 진짜 그냥 수상해도 보통 수상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흡수 5개 뭐 5명이 모여낸 사람과 뭐 또 그 주변에 좌우 상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잘 보라니까. 그러면서 근데 선생님 좀 이상한 게 은근슬쩍 보면 주호영 그 원내대표도 안철수를 약간 추대하는 듯한 뭐 발언을 했고요. 난 서울시장 안철수로 정해져 있다 봐. 그리고 진중권이 계속 그런 토크쇼 같은 것도 유튜브에서 열었잖아요. 안철수랑. 그러니까 안철수의 계속 언론에서도 계속 안철수를 띄우고 있어요. 진의 역할을 잘 봐. 이쪽도 호령하는 척하면서 이쪽에 이 정통 강경 우파를 다 씹어 돌려. 다 쥐고 있죠. 그리고 김종인이나 그야말로 이 영혼이 없는 놈들을 합리적인 보수라고 말해. 뭔가를 씹는 척하지만 문의 결정적인 비리 폭로나 이런 거는 말 안 해. 문이 버린 카드들에 대해서만 씹어. 조국이나.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진중권이 입에서 나오는 거를 언론이 중계하는 것도 이것도 쉬운 거야. 야당이 비판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면 독재라고 느끼자 사람들이 분노할 수 있잖아. 나 같은 사람의 목소리에 호응할 수 있잖아. 진중권을 통해서 적당한 정해진 수준에서 짜고 치는 프로레슬링처럼 배설을 시켜주는 거야. 진짜 맞아요. 왜 진중권은 조사한다고 안 할까? 그리고 왜 좌우의 언론들 어중간한 것들 경향, 한국일보부터 시작해서 중일보 뭐 이런 언론들이 다 뭐 데일리안도 먹었잖아요. 다 진중권이 글을 갖다가 지금 다 올려. 헤드라인은 다. 이거는 뭐야? 근데 조중동도 그래요. 맞습니다. 조중동도 그렇고 요즘 무슨 우리가 정치 기사를 보면 진중권이 입맛 번거돼도 모두 매체들이 그다 다 올리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제 거대한 이벤트는 뭔가는 좌우의 대립을 극복한다. 영원함의 대립을 극복한다. 남북의 대립을 극복한 화해의 정치를 하겠다. 이랬을 때 진중권과 그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라니까. 그럼 이게 뭐겠어? 딱 견하자라는 조건이지. 이원 집정부제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영원한 갈등을 극복하고 대화. 그리고 좌우 갈등도 극복하고 남북 갈등도 극복한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 이러면서 이제 저 영감은 기다리는 거야. 문이 지금 조만간에 영감하고 1대1 회담을 한다는 말도 많아. 그래서 내년 4월에 부산시장을 누가 하니 서울시장을 누가 하니 하지만은 그거 하기 전에 겸 국면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게 뭐 큰 의미가 있겠어? 의미가 없죠. 미통당은 지금 당론이 이원 집정부제야. 목만 던지면 미통당은 콜 하려고 지금 옷 벗으려고 단추 다 끌어놓고 있어. 발딱 벗으려고.
근데 진짜 미통당이 난 대선이 있을 것 같냐라는 의문을 내가 지금. 그러니까 계속 진중권이 이런 계속 플레이를 하는 사람으로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서 김종인 지난번에 5.18 그 기념비 거기서 이제 뭐 빌리 브란트에 그 소독 총리처럼 했다고. 그럼 뭐 때문에 했다고 봐? 네. 일 칠라면 네. 호남이라는 게 이 정권의 제일 큰 주주야. 네. 맹주야. 네. 지분상 네. 문가리에. 네. 그럼 호남에서 거부가 일면서 안 된다. 네. 김영감은 안 된다. 네. 이렇게 놓으면 김영감이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김영감은 제일 아킬레스가 국보이고 네. 네. 호남에서 호남. 거부는 안 된다. 네. 네. 그럼 호남에서 김은 안 된다. 이렇게 할까봐 네. 김이 호남 정서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 기본소득, 네. 네. 좌파들. 네. 그 다음에 호남 5.18에 대한 네. 사과. 네. 사과했죠. 무릎 꿇고. 그럼 지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사과야. 네. 미통당이랑 아무런 관계가 그런데 없어요. 이게 마치 미통당이 사과인 것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5.18 폐매 왜곡 처벌법도 동의해주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감은 딜치기 위해서 호남에서 자신에 대한 피토를 없애려고 가서 무릎을 꿇었다고 봐요. 와 진짜 근데 이거 보수분들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 사실을. 네. 이게 핵심 다 본질이거든요. 계획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진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원래 미래통합당이 이제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네. 그걸 원래 원조로 넘어가면 신한국당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YS예요. 그렇죠. 근데 YS랑 사실 5.18 오히려 특별법을 제정해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당이랑 관련이 없는데 가서 빌리 브란트처럼 코스프레 했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비례대표 당선권에 네, 네. 25%를 이제 호남권 인사들로 그렇지. 추대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한 70% 정도 나오잖아요. 네. 호남 분들이. 그러면 이거는 정당 공정인가요? 저는 그것도 하여간 의문이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은 미통당 사람들이 지금 가장 착각하는 게 이 당원들도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가장 문제가 서민 중심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일단 수구 기득권의 어떤 그 연결고리 역할들을 많이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젊은 세대들 간의 어떤 공감 능력 이런 게 소통 능력 이런 게 부족하다고 했죠. 세 번째가 항상 중요할 때 빠지는 어떤 비겁함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번에 이 세 개가요 비겁함의 끝판왕이었어요. 전부 다 보여줬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광화문 집회 물론 적절치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 시각도 저는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코로나보다 국가가 더 걱정돼서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구구 세력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국가가 마음대로 그 통신 정보 수집을 다 해갖고 그 한 15,000명들의 개인 정보를 다 수집을 했단 말이죠. 경찰에서. 네.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위법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질 않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냥 구구 세력과는 이제 손절하겠다. 막 하태경,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하여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그렇죠.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스피커가 돼갖고 더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저는 문제의 핵심인데 오히려 저는 더 수구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좀 이따가 개헌한다고 하면 지금 습골 뭐 유튜브 한다라고 하면서 무슨 그 광화문에 공을 들이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걸 반대할 거냐? 아니면 이때는 또 교묘한 논리로 바꿔가지고 개헌에 난 대다수가 개헌 찬성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네. 우리는 이 더러운 이 좌우 수구 기득권의 야벌을 끝까지 분쇄시키는 쪽에 폭로하고 네.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미통당에 저는 민낯이 이번에 하여간 다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야비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여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물론 미통당 당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 아니 정신 차리거나 아니 탈당하세요. 정신 안 그거 우리가 차리면 신호당에다가 이용당하다 그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탈당하는 방법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당하시고 탈당을 잘 안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 아니 그냥 팩스로 예, 내면 팩스. 그거는 예, 다 예. 정당법에 의해서 예. 탈당 다 처리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당으로 내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도당 각 시도당으로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미통당 얘기만 하면요 더 화나. 이번에 그 3종 세트를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요. 네. 비겁함. 그러니까 더 기회주의자를 불러갖고 예. 더 비겁해지고 더 수구 기득권들을 챙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크죠.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깜빡 속을 수 있는 게 얘네들 좀 이제 그걸 벗으려고 하나? 이런 시각들도 그게 그러니까 그게 기회주의자들이 예, 그런 모습을 만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수구 기득권을 벗는 거는 뭉가리와 손을 잡아서 수구 기득권을 벗는 게 아니라 네. 이 시대에 서포 15조 같이 국민이 가장 원하는 개혁 내용이 맞습니다. 뭔가를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가야 되는 게 수구 기득권을 벗는 그렇죠. 거죠. 지금은 뭐냐 뭉가리가 좋아할 만한 내용들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걸 소장님의 하여간 평론으로 논평으로 이걸 결론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을 탐구는 수상한 미통당으로 했었고요. 오늘 이제 이 토크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카운슬링을 해드리는 가운셀럽이 뜬다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